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유형의 재앙이 연이어 찾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못나고 못된 어미가 될 거야 라고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했던 것인데, 스스로 찾게 된 답이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어미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였습니다. 21. 어미로 똑바로 섰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똑바로 서는 한편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한 검찰 비리 피해자로 똑바로 서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화랑간창이 분명히 감당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만 했던 1991년 당시 42살이었던 제가 화랑간창의 역할을 완전 무력결하게 감당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야만 했던 기간이 얼마나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제 남편 서대원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2008년 5월 26일, 그 당시에 저는 화랑간창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까? 검찰에서는 왜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한 후 대학 교수인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폐부종으로 조작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제 남편을 살해한 검찰보다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조작하도록 명령한 검찰이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남편을 살해한 검찰보다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조작하도록 명령한 검찰이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 딸을 살해한 검찰은 연쇄살인이라는 그 끔찍한 죄업을 철저히 묻어버리기 위해 2017년 9월 28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공공연히 저질러 대는 중일 것 같습니까? 23.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던 제 남편 서대원은 직장 생활에 전념하면서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에 주경야독으로 무던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사파를 그린 책 한 권 주면서 다짜고짜로 했던 말이, 경제적인 기반이 구축되면 직장생활 정리하고 전업 만화가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였습니까?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24. 어떻게 도와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커피 한 잔 타주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됐던 것인데, 유일무이한 취미가 독서였기 때문에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던 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적지 않다는 것이 매력적인 결혼의 조건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5. 1980년 2월 14일에 출산한 아기가 1980년 11월 12일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은 저희 부부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30년 지기 동네 아저씨, 스토리 작가예요. 동네 아저씨로부터 이번에 출판할 역사 만화는 반드시 내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됐던 이유는 제 남편 서대원이야말로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에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맞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토리 작가가 이 아이가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그 집 사모님하고 절친이었대. 아래 윗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요. 아저씨죠. 동네 아저씨죠. 아버지 버린 동네 아저씨죠. 자식을 잃은 부부가 일가 친척 친구 친지에게 직장 생활 정리하고 만화 그리는 중이라는 근황을 전하면 아이를 잃은 김에 저질 만화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라고라는 지청구를 반드시 듣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있던 만화를 저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런 책을 그리겠다는 겁니까라고 지책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만화 혐오증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7. 만화 시대가 분명히 시작된 마당에서 대한민국의 만화가 저질이 된 책임을 만화가들이 뒤집어 쓰게 된 현실이 분명하건만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이 감히 만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를 저 혼자 열심히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가장 검찰 비리 피해자로 검찰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력과 능력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서 정답을 똑바로 찾아내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요. 그런 능력과 실력이죠. 28. 제가 분명히 구하게 된 답이 출판사의 악랄한 착취를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과 가감한 투자를 통해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킨 만화가만이 만화 혐오증 퇴치에 앞장설 수 있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남편 서대원이었죠. 그러니까요,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는 마누라와 위대한 바보가 되겠다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만화가 남편, 어쩌면 그렇게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천생연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진단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의 악랄한 착취를 기꺼이 당해 드리는 길이야말로 위대한 바보로 또 우뚝 서는 길이 될 것을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계약서의 악랄한 착취를 기꺼이 당해 드리는 길이야말로 저 양반이 위대한 바보로 우뚝 서는 길이 될 것. 그렇다면 저 양반이 작정하고 시작해야만 했던 바보 노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뒷바라지로 화답하자. 그런 식으로 부창부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경우 우리 부부는 2인 삼각이 되어 씩씩하게 내달리는 동반자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위대한 바보가 되기 위한 남편의 노력은 물론 부창부수가 되기 위한 저의 노력이 모두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그래서 1991년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만 했던 것입니까? 30. 스토리 작가 김민기 씨가 성명 표시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만화계의 풍토를 대부분 성명 표시권 저자는 그 성명 표시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제대로 인정해주는 만화가들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스토리 작가들은 정말 그야말로 앙앙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자 투고를 통해 동아일보였던 것 같아요. 1994년 이었고요. 이것도 막 헷갈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4년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를 통해 그렇게 호소하고 나섰던 것이 1994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작가 정신부터 지켜라라는 비난과 질책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마구 쏟아졌기 때문에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정도였어요. 1981년 역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가 들어야 했던 질책을 솔직히 소개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벌써 13년 전이네요. 네. 13년 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을 권당 85만 원을 받고 혼자 독점해서 그려내 전담해서 독점이 아니죠.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었습니다라고 소개했어요. 네. 그리고 저작권조차 보장 해주지 않는 사법 현실을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 분명히 지적하면서 만화 혐오증이 이토록 심각하건만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이 만화를 흔쾌히 선택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기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등기 우송하는 한편 이번에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등기 우송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죽음의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기 위한 전단지를 그러니까요. 그 전단지 절대로 못 만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는 그거 못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해 공작을 해야만 되는지 대한민국의 지도자 계층은 절대로 그거 판단 못하는 거죠. 국민들도 절대로 판단 못하고요. 저 하나만 제대로 저기에요. 죽어드리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생명만 하나 제대로 바쳐버리면 된다예요. 죽일 수 있다면 죽여보시고 방해할 수 있다면 방해해보시고 끝끝내 누가 이기는지 어디 한번 가봅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지간에요. 만화 혐오증이 이토록 심각하고만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이 만화를 흔쾌히 선택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기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등기 우송하는 한편 명동성당 앞길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심히 배포했던 것이 1994년 3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떡하니 저기 해놓고요. 아유 정말 조잡해서 못 봐줘요. 저 같은 사람은 아우 정말 조잡해서 못 봐줘요 진짜. 겁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덜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반드시 니놈들은 버르장머리 제대로 고쳐놓고 가겠다. 그런 의지와 결기가 들어요. 그러자 어린이날 특집 기사로 만화계의 어두운 면만 열심히 부각하던 언론사가 알고 보니까 만화계의 어두운 면만 열심히 부각하고 했더라고요. 1994년도에 제가 그 전단지를 돌리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오월이면 틀림없이 각 언론사마다 만화계 그 어두운 면을 열심히 부각했던 거예요. 기획기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제 전단지를 받게 되니까요. 출판 담당 기자님들은 미안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각 언론사가 교과서, 참고서조차 없는 실정 등등 만화를 배우기 위한 참고서와 교과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들이 그 그림 그리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선생님들은 와서 그림 그리는 모습도 안 보여주셨대요. 맨날 출판사장하고 짝꼭지궁이 맞아서 도박하고 출출염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그려놓은 거 갖다가 납품하고 돈 받아내서 흥청망청 쓰고 그것이 1960년도에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출판 담당 기자들도요 너무너무 한심하잖아요. 그 꼬락서니가. 그러니까 그 만화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두운 면을 열심히 부각했던 거죠.
예. 그러자 어린이날 특집 기사로 만화계의 어두운 면만 열심히 부각하던 각 언론사가 교과서와 참고서조차 없는 실정 등등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만화계의 열악한 저작 환경을 어린이날 특집 기사로 제각각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맙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만화 혐오증이 사라지자 금방 단숨에 고쳐지더라고요. 각 신문사가 그렇게 특집 기사를 쏟아내니까요. 단숨에 고쳐져요. 그러니까 만화가들이 만화가 신설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나서는 거였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만화 혐오증이 사라지자 만화가들이 만화가 신설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나섰던 것인데, 제가 김도훈 검찰총장과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무고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됐던 것이 1994년 8월 26일이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으로 선고받고 출감했던 것이 1995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160일 동안 집을 비웠던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33.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 덕분에 감옥살이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저는 감옥살이 제대로 체험해보자. 그게 절대로 견딜 수 없어서 덜덜덜 떨어야 된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만 되는 거죠. 감옥살이 무섭고 안 무섭다 싶으면 계속해서 싸워도 되는 거고요. 저는 르포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감옥살이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한 르포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체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160일 만에 귀가했던 것인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품을 제대로 파고드는 와중에서, 그러니까요, 160일 만에 엄마를 만난 발달장애를 갖게 된 제 딸이 제품을 제대로 파고들었죠. 한시도 떨어지지를 않죠. 그런데 그 같은 와중에서 방바닥에 있는 만화가 협회지가 이상하게 제 눈을 잡아 끄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제 눈을 잡아 끌었어요. 참으로 이상했기 때문에 아이가 잠이 든 후 만화가 협회지부터 확인했던 것인데, 그 책자에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들이 교수의 자질 문제를 앞세워서 참으로 모욕적인 방법으로 만화학과 신설을 방해한다라는 하소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35. 만사 제쳐놓고 학술원과 예술원 회원님들에게 보내기 위한 책자부터 만들어야만 했던 것인데, 구속되기 전에 출판 담당 기자님들이 보도해 주신 기획기사를 알뜰히 챙겼기 때문에 설득력을 제대로 갖춘 자료집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그거 제각각 따로 굴러다니고 아무도 그거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알뜰히 챙겨서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고 그런 능력과 실력을 안목과 식견을 그런 걸 아무튼지간에 갖게 된 거잖아요. 그거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출판 담당 기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자료집을 통해 저는 만화학과 교수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다면 지금 현재 만화가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화학과 신설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질문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흔쾌히 지출했던 비용이 만들어낸 결과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알뜰히 추수했을 것 같습니까? 37. 네. 제가 지출했던 돈은 불과 뭐 한 20만 원 정도? 네. 책 만드는 비용하고 등기 우송비하고 9분씩이었던 것 같아요. 학술원 회원 9분. 그 당시에는 1994년도에는 예술원 회원 9분. 18분에게 제가 책자를 만들어서 등기 우송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돈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는요. 만화가들이 그냥 정말 국제적인 진출을 했잖아요. 엄청난 경제 효과를 추수한 거예요. 제가 제공했던 거예요. 그 별거 아닌 노력을 통해서, 별거 아닌 지출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걸 직접 체험하면서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시시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든지 참으로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충분히 추수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다, 유능한 인재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렇다고 건방으로 시건방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럴수록 겸손해야만 한다는 거 제가 저한테 열심히 주지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와 함부로 싸우지 않아요. 제가 다 기꺼이 당해드려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인지를 너무나도 위세등등한 검찰이 늦깎이 만화가 서대원의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주신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저희 부부가 저질만 그려서 돈이나 벌겠다는 말이냐라는 야유를 견디다 못해 직업을 묻는 사람들에게 사파가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던 세월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세월이 6년 이상 계속된 거죠. 우리 만화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저의 대단한 활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체험을 통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별것 아닌 그 지출과 노력을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충분히 추수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다가 그런 대목을 써줘야 되겠네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덕분에 만화가 혐오증이 사라지는 한편 만화학과 신설 문제가 분명히 관철되는 것을 아주 작은 수고 및 투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만화가가 신설된 후에 만화가들이 교수로서의 자질을 너무나 훌륭하게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고마웠어요. 여기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만화를 보면서, 우리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검사답지 않은 검찰, 정말 시시껍질하게 짝이 없는 검찰, 정말 연쇄살인범에 불과한 검찰, 그런 검찰도 아주 작은 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시고야 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서대원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 저의 지극정성이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내고야 말 것 아니겠느냐. 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더라고요. 네. 39.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덕분에 만화가 혐오증이 사라지는 한편 만화가 신선 문제가 분명히 관철되는 것을 아주 작은 수고 및 투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공짜로 그냥 네, 관람했던 게 아니죠. 네, 네, 지불할 거 지불하고 예, 제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였죠. 네. 네, 그렇게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심히 네, 챙길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네. 그렇다면 검찰답지 않은 검찰을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네, 어떤 사건일까? 그 사건 역시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한편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댄 터무니없는 네, 무혐의 무시하면서 네, 무시하는 한편이 아니고 네, 무시하면서 네, 저거 고쳤던 것 같은데 예, 되돌려 놓는 것도 잘해요 이 사람들. 무시하면서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댄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사건이 아닐까를 심사숙고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40. 네. 완벽할 정도로 실종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서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야말 검찰비리 사건 한계라는 차원에서 판단하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해야만 했던 그 순간부터 검찰이 범죄 은폐 의지를 갖게 됐던 것인데, 그들이 갖게 된 범죄 은폐 의지에 그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 가족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으로 추락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네, 이 터무니없는 현실이야말로 완벽할 정도로 실종된 것 같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되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느껴지는 판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서대원 사건을 통해서 네,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다. 네, 되살아나야만 한다. 네, 그런 걸 느끼니까요. 저는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어떤 역할을 감행해야만 네, 그런 시간이 빨리빨리 하루속히 네, 도래하느냐, 그런 것만 느끼는 거죠. 네. 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은 밝은 면도 있다는 뜻이다. 네, 거기까지 썼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 네, 저기에요. 그냥 네, 읽지 않고 그냥 네, USB에 담아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지금 당장 뭐 예, 뿌리겠다는 생각 없어요. 예, 궁둥이 털고 일어나면 네, 그때부터는 네, 글이 작성 안 될 것 같아서 네, 미리 겁이 나서, 지레 겁이 나서, 아무튼지간에 네, 내가 작성해야 될 글을 네, 될 수 있는 대로 네, 완전 무결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정말 예,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네, 그 결판. 네, 그게 그렇게 뭐 네,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 네, 아무튼 이제 가는 데까지 가보자. 네, 그러고 네, 저는 느긋한데 검찰에서는 지금 네, 난리가 났겠죠. 네, 어디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죽어야 된다면 네,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책 한 권 만들어 놓고 예, 죽을 수 있다면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저한테는 네,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제 딸이 네, 죽기 전에 싫어, 엄마하고 같이 가. 네, 그랬어요. 근데 네, 아직 네, 제 딸의 시신은 네, 아직 네, 동심병원 영안실에 있고요. 제 딸의 영혼은 네, 데려가셨지요. 예, 여기다 두지 말고 네, 데려가세요라고 제가 맨날 네, 부탁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네, 여기다 두지 마세요. 그냥 네, 데려가십시오라고 네, 제가 부탁
부탁하고도 부탁해요. 그런데 네, 이상하게도 네, 크게 네, 데려가셨을 것이라고 네, 믿었지가 않아요. 예, 제 딸의 고집이 워낙 네, 저기 하기 때문에 싫어. 네, 하나님한테도 난 엄마하고 같이 갈 거야. 엄마가 같이 간다고 했어. 그러고 네, 우겨대면서 네,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길게 길게 살면서 네, 불안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네, 길게 길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네,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네,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네, 니들이 쳐 죽여주면 나를 쳐 죽여주면 내가 네, 내 딸하고 했던 약속 네, 하루속히 네, 지키는 것이 될 테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런 네, 없어요 이제. 하루속히 예, 빨리 가고 싶을 뿐이에요. 다 털어놓고 아낌없이 다 털어놓고 네, 하루속히 빨리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네, 이따위인데 너저런 짓거리나 하는 검찰 네, 정말 네, 딱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네, 딱합니다.